식의 뺄셈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동량끼리 정확하게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A와 B가 2차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A에서 B를 빼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서요. 바로 B인 2차식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괄호를 풀어주시면요. 우리가 부호가 바뀔 겁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이 창은 2창끼리 동량 계산해 주시면 2x제곱이 되겠고요. 자, 1창끼리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x, 상수항끼리 계산해 주시면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는 집합의 연산 중 교집합 연산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두 집합 A집합과 B집합이 주어져 있는데요. B집합은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는 원소나이법을 바꿔보자면 6의 양의 약수니까요. 1, 2, 3, 6을 원소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집합이라는 건 공통 원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2, 4, 6, 8과 1, 2, 3, 6의 공통인 원소는요. 자, 2가 보이고요. 또 6 이렇게 해서 2와 6을 교집합은 원소로 갖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랬을 때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2하고 6을 더해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8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3번 문제는 지수법칙을 이용한 계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수법칙을 이용해 볼 텐데요. 자, 8이라고 한다면 2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에 3분의 2제곱이 되어 있고요. 자, 27은요 3의 세제곱입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자, 이렇게 우리는 요 값끼리 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3과 3분의 1을 곱해가지고요. 2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3과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주시면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되겠죠. 자, 2의 제곱은 4가 되겠고요. 3의 마이너스 1제곱, 자,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를 뜻하지요. 그래서 3분의 1을 뜻합니다. 자, 3분의 4의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정답 확인해 보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문제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나머지를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개념을 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나머지 정리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는요, 어떤 fx라는 식을요, 1차식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상수항인 r이 되는 거, 상수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r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양변에 x의 알파를 대입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사라지겠고요. 자, 따라서 f 알파,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나머지였다라는 것이 나머지 정리죠. 즉, 나눠지는 식에다가 나눈 식이 0이 될 때 x값을 대입하면 되는 거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주어진 3차 식이 나눠지는 식이 되겠고요. 자, 1차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주어진 요 3차 식에 이 1차 식이 0이 될 때 x값 얼마죠?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요 3차 식에 대입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플러스 6 더하기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9 빼기니까 7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할게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첫째 항이 1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족시킬 때 제4항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제1항은 1이다 라고 주었죠. 자, 이웃하는 항의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즉 기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죠. 자, 주어진 등식에다가 n의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런 경우 자, 제2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n의 1 대입하면요 2a1 빼기 1이 될 거고요.
자, A1 자리에 2를 대입하면 2 빼기 1 바로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n에 2를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 3항은요. 2를 대입하시면 4A2 빼기 1. 제 2항이 1이니까요. 2를 대입해 주시면 4 빼기 1 바로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대로 이제 n에 3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제 4항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3을 대입했으니까요. 6A3 빼기 1. 자, 제 3항 자리에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18 빼기 1이 되면서 17. 자,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바로 제 4항의 값이 17.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육 번 문제는 선분의 외분점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죠.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와 B의 좌표가 주어져 있고요. 선분 A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과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외분점을 구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대로 A 좌표, B 좌표를 써주시고요. 자, 2대 1로 외분한다라는 거. 우리는 외분점 공식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외분점의 x 좌표는요. 자, 2에서 1을 뺀 것이 분모로 가겠고요. 자, 요 x좌표 두 개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크로스해서 곱해서 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4에서요. 0 곱하기 1, 0을 빼주시면 되는 거였죠. 자, y좌표 또한 2 빼기 1에서요. 자, 크로스해서 곱해서 뺄 겁니다. 2 곱하기 3, 6에서요. 4 곱하기 1, 4를 빼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분모는 1이고요. 자, 4, 여기는 2. 그래서 4, 2가 외분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4, 2와 자, 원점 0, 0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야 되겠죠. 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x좌표 차의 제곱 4의 제곱 16이고요. y좌표 차의 제곱 2의 제곱 4. 자, 거기에 루트를 씌워주시면 되겠죠. 루트 2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근호 밖으로 간단히 빼내시면 2루트 5의 거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는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2차 함수 fx식이 주어져 있고요. 2차의 개수가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이 참수의 그래프는 x는 2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대칭축에 해당되는 거죠. 대칭축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0 이상 3 이하의 구간에서요. fx의 최대값이 8이다 라는 걸 통해서 ab 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요. 보시죠. 다음과 같은 2차 함수의 경우는요.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 될 거고요. 가운데에 대칭축의 방정식이 존재하겠죠. 자, x는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fx식은요. 자, 우리가 2차의 개수가 1인 건 알기 때문에 x-2의 제곱 플러스 k 다음과 같은 식의 꼴로 설정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구간을 봤더니 0 이상 3 이하예요. 그래서 0은요. 2로부터 2칸 정도 떨어져 있죠. 자, 근데 3은요, 2로부터 한 칸 정도 더 가까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이상 3 이하의 구간을 쌤이 표현해보자면 다음과 같이 파란색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요. 자, 이 그래프에서 최대값이라는 거는 우리가 0일 때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 값이 8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f의 0의 값을 8이다 라는 걸 통해 우리 k값을 구해낼 수 있겠죠. 자, f0이라고 한다면요. x자리 0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제곱 4 더하기 k인데 이게 8이니까요. 바로 k의 값이 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fx식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죠. x-2의 제곱 더하기 4가 되어 있고요. 자, 전개해 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주어진 식과 비교해 주시면 바로 a의 값이 마이너스 4고요. 바로 b의 값이 8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하고 b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의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a 더하기 b 바로 1번 4가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8번) 문제는 유리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유리함수, 함수식이 주어져 있고요. 이 그래프가 2,2를 지난다라는 조건 하나와 점 마이너스 2,c에 대하여 대칭이다. 우린 점대칭이라는 걸 이용해서 접근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주어진 식. 자, 분모도 1차식이고요. 분자도 1차식이기 때문에 대분수꼴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자는요, x 플러스 a에다가 3x가 되기 위해서는 3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b가 나오기 위해서는 3a는 우리가 다시 없애주셔야 되겠고요. 플러스 b.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 플러스 a분의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되겠고요. 자, 이렇게 약분하면 플러스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유리함수는요, 분모가 0이 될 때 x값, 즉 x는 마이너스 a라는 정근선이 존재하고요. 또 y는 3이라는 정근선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이 정근선의 교점인 마이너스 a, 3에 대하여 바로 점대칭이다 라는 성질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 그래서 마이너스 a, 3의 대칭이구나. 그렇다면 이 점이요, 마이너스 2, c를 뜻하는 것이니까요. 자, 바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니까요. a가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c는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우리는 2,1을 대입하면 b값까지 구할 수 있겠죠. 자, 2,1을 주어진 식에 대입해 보자고요. 그러면 2 더하기 a 분의 6 더하기 b, 이게 바로 1이다 라는 건데 a가 2인 걸 알아요. 그러면 분모는 4가 되겠죠. 양변에 4를 곱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식이 될 거고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의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해야 되니까요.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3을 더해주시면 3의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3차 방정식의 풀이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죠. 3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3차 방정식 인수분해 볼 텐데요. 자, 적당한 수를 넣어주고 0이 되는, 즉 방정식 근을 구해주시면 되겠는데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시면 자, 주어진 3차식 0의 값을 갖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즉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됐다라는 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꼴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뒤에 괄호에는 2차식이 들어갈 겁니다. 물론 주어진 3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주어진 2차식을 구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냥 식을 조합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즉 x에다가 2x제곱 곱하면 2x 세제곱이 되겠고요. 자, 2창 개수가 1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여기 1창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 자, 이렇게 곱해야 되는데 여기서 2x제곱이 나오니까요. 자, 이쪽에서 마이너스 x제곱이 나와야 둘 연산해서 x제곱이 나오겠죠. 아, 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x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이 3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이 상수항 곱한 거니까요. 자, 여기가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이 되겠고 주어진 2차식은 더 이상은 인수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봐보세요.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2차식을 보시면요. 자, 이 부분이요. 판별식을 따로 써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바로 0보다 작은 허근을 갖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3차 방정식의 근 중 요 2차 방정식 쪽에서 허근이 나오는 것이구나. 그게 바로 알파구나라는 거. 자, 근이기 때문에 x자리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즉 2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등식 하나를 우리는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를 보시면 4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7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주어진 우리가 알고 있는 0이라는 식의 값. 자, 여기다가 2배를 주시면 4알파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알파가 나오고요. 2, 3은 6에다가 1까지 더한 것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자, 이제 이 괄호의 값이 0이니까요. 2 곱하기 0 더하기 1을 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식의 값은 1. 1번이 정답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0번 문제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부등식의 영역의 통합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보자. 좌표 평면에서 이차함수 그래프의 꼭지점이 원의 내부에 있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부터 구해봐야 되겠죠. 자, 표준형으로 바꿔볼 텐데요. x제곱 마이너스 2ax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a의 제곱 다음 것이 될 거고요.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 나오기 위해선 자, 전개해 주시면 a제곱은 나왔으니 뒤에 a 마이너스 3이 있으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꼭지점의 좌표를 보자고요. 자, 괄호 안에가 0이 될 때 x값 즉 a가 되어 있고요. a, a 마이너스 3이 꼭지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첫 번째 꼭점 구했습니다. 자, 근데 원의 내부에 있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부등식으로 표현해 봐야 되겠죠? 자, 우선 원의 방정식 표준형으로 고쳐보도록 할게요. x제곱에 자, y제곱 마이너스 2y니까요.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57이라는 상수항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마이너스 58이 좌변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이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근데 내부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 우리는 부등식으로 표현하자면 원 내부는 다음과 같은 부등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꼭지점이 원의 내부에 있다는 건 이 꼭점의 좌표를 주어진 식에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죠.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a제곱이에요. a-3에다가 1을 빼니까 a-4의 제곱. 즉 a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될 거예요. 전개할게요. 2a 제곱 마이너스 8a 자 4a 제곱 16이지요.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2로 나눠보도록 하죠. 자, 8이 되겠고요. 자, 2로 나누면 29가 되겠네요. 29까지 이항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1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7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돼서요. 자, 마이너스 3과 7이라는 포인트, 두 포인트 그 사이 범위다 라고 우리는 2차 부등식을 풀어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a의 범위가 나왔고요. 자, a가 될 수 있는 건 정수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부터 가능하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어디까지요? 7보다 작으니까 6까지 가능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수를 구할 때는요. 가장 큰 수에서 가장 작은 수를 뺀 다음에 2를 더해주면 바로 개수가 나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지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6에서요. 2를 더하는 거죠. 8 더하기 1이니까 총 9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는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죠. 주어진 무리함수의 그래프와 또 하나의 무리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죠. 자, 했을 때 원점하고요. B점에 대해서 삼각형 AOB의 넓이가 6일 때의 A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을 그려봐야 될 텐데요. 자, 우선 무리함수를 그려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이 좌표 평면을 그려주시고요. 자, 첫 번째 무리함수는요. 근호 안에가 0이 될 때 x값 바로 6,0에서 우리는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x 앞에 부호를 봤더니요. 바로 마이너스 a예요. 자, 음수니까요. 왼쪽으로 가겠고요. 루트 앞에 1이지요. 양수니까 위로 향할 겁니다. 즉 왼쪽 위로 향하는 다음과 같은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 것이죠. 됐죠? 자, 이게 y는 루트 a의 6-x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y는 루트 x 자, 0,0에서 오른쪽 위로 향하는 다음과 같은 자, 무리함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만나는 점이니까 이 교점을 A라고 놓으시면 되겠죠. 자, A의 좌표를 모르니까요. 우리가 P, Q라고 잠깐 놓고 설정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6,0을 B 좌표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원점 5에 대해서 삼각형 OAB를 체크해보면 다음과 같은 삼각형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봤더니 밑변은요, 바로 B의 X좌표인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자, 이 높이는요, A에서 이렇게 밑변에 수선해봐, 즉, A의 Y좌표가 높이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Q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보자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6 곱하기 높이 Q. 자, 이게 6이다라는 거.
자, 따라서 3q가 6이 되네요. 그러면 q에 해당되는 값이 바로 2구나. 자, a의 y좌표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a의 좌표를 보자면 우리가 p, 2다 라고 넣을 수 있죠. 자, 요 p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바로 요 a라는 점은 두 무리함수의 교점이기 때문에 y는 루트 x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지요. 자, 따라서 루트 p는 2가 되면서요. 양변 제곱하시면 p가 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a가 4,2라는 점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자, a가 있는 주어진 무리함수. a는요, 이 무리함수 위의 점이니까 이 4,2를 주어진 함수식에 대입하면 성립할 겁니다. 자, y에다 2 대입해 주시고요. x에 4 대입하시면 루트 2a요. 자, 양변 제곱하면 2a가 4가 되면서요.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a의 값이 2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 나와 있는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도형의 이동을 이용하여 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함께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좌표 평면에서 주어진 방정식이 나타낸 도형이 그래프로 주어져 있고요. 이 도형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사각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각형의 네 변에 모두 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해 볼 거예요. 자, 그려봐야 되겠죠. 자, 주어진 이렇게 V자 모양의 그래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모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이런 사각형이 보일 겁니다. 마름모가 되겠죠. 자, 이 마름모에 내접하는, 자, 네 변에 모두 접하는 원을 한번 체크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체크할 수 있을 거야. 자,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원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이 원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는 건 반지름을 구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접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원의 중심에서요, 쭉 그어주시면 이 저점까지가 거리가 반지름 r일 거예요. 그죠? 자, 이 r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 0,0이죠. 거기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적용시켜 볼 텐데요. 자, 이 직선은요, x가 0 이상일 때를 나타내는 직선이기 때문에 절대값 기호 없애주시고 2x-y -10은 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0,0에서의 거리를 구해봅니다. 그게 반지름과 같아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의해서 x, y 개수의 제곱의 합이 근호 안으로 들어가겠지요. 바로 5가 들어갈 거고요. 자, 0,0을 좌변식에다 대입하시면 -10이요. 자, 거기에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되겠지요. 따라서 루트 5분의 10에 해당되는 길이가 되겠네요. 자, 분모 분자에 루트 5 곱해주시면 2 루트 5에 해당되는 반증 길이가 나와요. 그러면 원의 넓이를 구해보죠. 자, 파이 r 제곱 바로 2 루트 5를 제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0파이에 해당되는 넓이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어요. 13번 문제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의 풀이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p, q가 주어져 있죠. p가 q에 의한 필요 충분 조건일 때 b-a의 값을 구해 볼 텐데요. a, b는 실수가 되어 있고요. 자,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p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p 집합과 q 조건을 만족하는 q 집합은 동일한 집합일 것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각각 집합 범위를 구해볼 텐데요. q 집합은 이미 나와 있어. 자, 이제 p 집합만 풀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p 조건을 보자고요. 봤더니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두 가지 케이스. 자, 절대값 안에가 0이 될 때 x값은 2이요. x가 2 이상일 때와 2 미만일 때를 나누어서 접근해 주셔야 되겠죠. x가 2 이상이면 좌변이 다음과 같이 나올 거고요. 자, 이 부등식을 풀어보겠습니다. 3x인데 마이너스 2x 좌변을 이항하시면 5x고요. 자, 우변 상수요. 마이너스 6 이항해 주시면 15가 되겠죠. 따라서 x는 3보다 작다라는 범위요. 자, x가 2 이상일 때를 가정했기 때문에요. 2 이상 3 미만의 범위가 바로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 x가 2보다 작은 구간일 때는 자,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 거예요. 자, 2보다 작으면요. 자, 우리는 마이너스. 자, 부호를
바꿔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3x인데요. 우변으로 이항해 주시면 x가 될 거고요. 자, 이제 상수항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6 빼기 9니까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둘의 공통 범위, 둘 다 만족하는 범위는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요. 2보단 작습니다. 라는 것이요. 자, 근데 주어진 두 범위, 자, 1번 케이스 또는 2번 케이스지요. 또는이니까 두 범위를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에서 2까지인데 또 2에서 연결이 돼서 3까지니까요. 결국 두 범위를 합쳐주시면 마이너스 3보단 크고요. 3보단 작다는 범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주어진 요 QG파로 표현된 부등식과 동일하게 나와야 되겠죠. 비교해 보시면 A가 마이너스 3이고요. B가 3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린 B-A의 값이요. 3에서 마이너스 3을 빼주는 거니까 6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정답은 4번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